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보편적인 정의가 사이버 세계와 우리가 존재하는 물리적인 공간이 하나가 되는 사회라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그 3번의 이미 큰 변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동력기계하고 증기기관 대표되는 어떤 기계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전기. 그래서 장소 그리고 시간에 관계없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서 다른 장소든 다른 시간에 쓸 수 있는 변화가 이제 2차 산업혁명으로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이 그 컴퓨터, 뭐 전자기기, IT 기기로 대표되는 어떤 그 유형의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네 번째는 AI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걸로 대표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가 이제 대표되는 기술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이제 그 변하게 되는 이제 사회 변화와 기술 변화를 이제 정리해 놓은 슬라이드인데, 그 4차 산업혁명 여기 맨 마지막 오른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 올 초에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 연구소에서 2년 전부터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가 도래를 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4차 산업혁명을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고 이제 부르게 된 이제 가장 큰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뭐 소프트웨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은 박스 안에서 그 CD롬을 꺼내가지고 어떤 컴퓨터에 그 설치하는 협의의 소프트웨어, 그래서 어떤 하드웨어 보조적 수단으로 많이 생각하실 텐데, 지금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 소프트웨어가 의미가 굉장히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 전반에서 모든 프로세스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프트웨어가 필수가 되었으며, 이것이 어떤 그 뭐 최적화, 유연화 그리고 자동화를 위한 디지털 브레인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소프트웨어의 그 의미 변화 그리고 확대에 의해서 소프트웨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산업 분야에서 뭐 융합 그리고 어떤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의료 분야랑 이제 합해지면 용하다는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병을 진단할 수 있는 어떤 왓슨, 인공지능 의사가 나왔고, 뭐 금융 쪽에서는 내 손 안에 뭐 은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핀테크라든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뭐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이제 분야가 나오게 되고, 뭐 제조랑 융합이 되면은 뭐 산업 인터넷 플랫폼, 뭐 3D 프린팅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미디어랑 결합되면은 단순하게 뭐 이런 스포츠 기사를 만들어주는 로봇 저널리즘뿐만이 아니라 소설 그리고 어떤 상품 같은 걸 올려줄 때도 그림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자동적으로 그 제품의 상세 설명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랑 결합이 되면은 좀 뭐 핫한 분야인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서 소프트웨어에서 이게 사회가 굉장히 이렇게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준비는 굉장히 낮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핵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 이 뭐 보통 3년에서 6년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조사가 돼 있고요. 우리나라의 적응 준비도도 지금 25위로 우리나라 뭐 산업 규모 순위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거 다보스 포럼 끝나고 질문한 설문조사 결과거든요. 근데 하지 않고 있다가 60%고 4차 산업혁명이 뭔가요? 라고도 3분의 1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10% 정도만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준비도 어떻게 하고 있느냐? 37%가 자동화 시설 확충, 그리고 29%가 네트워크 확충. 이 보시면은 아시겠죠? 기계예요, 하드웨어. 4차 산업혁명과는 맞지 않은 3차 산업혁명 시대에나 필요한 그 어떤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방향이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게 좀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 다보스 포럼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700만 개의 일자리가 이 분야에서 없어지고 200만 개, 고작 200만 개만 이쪽에서 생긴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이거는 글로벌 직업수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처럼 글로벌 시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거 나라 간의 전쟁이거든요. 지금 준비를 잘 안 하게 되면 다른 나라 대비 이쪽에서는 일자리가 더 많이 없어지는 거고, 이쪽 일자리는 적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반대로
이쪽에 일자리를 적게 줄이게 하고 이쪽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기술의 패러다임이 일자리를 없애는 쪽에만 너무 포커싱이 돼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그러면 미루자 이런 얘기도 심지어 논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기술과 일자리가 과연 이 네거티브한 관계만 있느냐? 아니면은 뭐 혹시 다른 관계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게 의견이 있어요. 양분돼 있고 실제로 그 매스컴에서는 이쪽이 조금 자극적이기 때문에 이쪽이 많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지금 뭐 2030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다. 뭐 토마스 프레이거 이 얘기를 하면서 본인 책도 굉장히 많이 파셨거든요. 그리고 뭐 기계 파괴 운동을 어리석다고 말하기 어려워졌다. 혁신 속도가 빨라가 대응하기 어렵다. 그리고 로봇 등장으로 실직한 젊은이의 빈곤이 심각하다. 그리고 이건 뭐 살짝 유토피아적인 얘기인데 근로 시간은 줄고 여가는 늘어나면 인간은 행복해질 것이다. 그것도 어쨌든 타이에 의해서 사람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 얘기가 조금 포커싱이 되고 있는데 저희 연구소에서는 조금 올해는 이쪽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느냐? 뭐 산업 활성화, 경제 성장으로 일자리 수가 오히려 5% 증가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기술과 일자리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다. 그리고 200년간 기술이 전체 일자리 수를 줄인 적이 없고, 그리고 로봇과 AI는 뭐 노동 대체가 아직은 불가능한 뭐 걸음마 수준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뭐 신제품과 신산업이 생기면서 오히려 이제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냐? 한번 좀 한 2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게 1800년대 얘기인데요. 영국 상원연설에 나온 얘기입니다. 기계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기술을 증오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계가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노동자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 뭐 기술은 단기에는 근로자에게 부정적.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16년 바꿔도 지금 당장 매스컴에서 나온 얘기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200년 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뭐 1900년대도 마찬가지고요. 2000년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어떤 신기술이 나왔을 때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됐냐. 이 대체 직업 이쪽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서 이건 부정적인 관계를 네거티브한 관계를 줘갖고 없어지는 일자리들이고요. 이거 없어지는 일자리들을 메꾸는 직업이 항상 새롭게 생겼습니다. 보안 직업이라고 저희 명칭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은 오른쪽이 조금 더 크지 않았나? 뭐 아무튼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요번에는 조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요 직전에 요때를 살짝 돌이켜 보면은 20세기 말 정보기술이 나오면서 이 당시에는 어떤 스타트업이라는 이제 들이었고요. 이제 벤처기업도 IBM, 뭐 컴캐스트, 인텔 어떤 그 당시에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기업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고용 창출 효과를 일으켰어요. 7, 80년대도 마찬가지였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오라클, 90년대, 2000년대 뭐 아마존, 구글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땠냐? 이 정보기술이 나오면서 이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은 전에는 없던 직업들이 이렇게 생겨났어요. 이게 고용정보원에 있는 그 직업사전인데 이런 많은 일자리들이 기존에는 없던 직종들이 생겨났고요. 요게 굉장히 많은 현재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100만 명 가까이 종사자들이 종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과거를 돌이켜 볼 때 4차 산업혁명에도 분명히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저희는 보았고요. 그럼 그 일자리가 어느 분야냐? 시리 리서치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 미래 일자리 대다수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직 이쪽이 가장 파이가 크고요. 소프트웨어가 어떤 핵심이 되는 신산업 분야들 자율운전 자동차, 로봇, 3D 프린팅, 뭐 운송수단 이쪽에서 직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 전문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을 보시면은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들이 이 정도로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에서는 이만한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들을 미국을 보내고 싶다. 그럼 소프트웨어 전공을 시켜야 됩니다. 이 빈자들은 다 외국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이 채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연봉, 뭐 직업 만족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2014년도에 US 뉴스에서 발표한 베스트 잡 1위가 소프트웨어 개발자였고요. 2위가 이제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지금 뭐 90%가 디지털 기술, 직업 소화하는데 디지털 기술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실제로 이제 외국인까지 이제 많은 소프트웨어 인력을 뽑고 있고, 실제로 이제 S직군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입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승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게 높은 점수가 나야지 뭐 입사하거나 승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가 어딨냐 그래갖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이제 8대 신산업 분야를 꼽았는데요. 하나는 이제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조금 이제 저희 연구 분야랑 맞지 않은 이제 살짝 제외를 했고요. 이렇게 7개 분야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카, 가상현실, 3D 프린팅, 뭐 인공지능, 드론, 사물 인터넷, 로봇, 요즘 뭐 가장 핫하다는 분야들이고요. 오늘은 3개만 살짝 이제 이 분야, 이 산업들이 어떤 산업들이고 어떤 일자리들이 어느 정도로 생길 것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망한 산업 첫 번째가 스마트카인데요. 스마트카 뭐 아시다시피 자율운전 자동차로 대표되는 거고, 뭐 이제 스스로 주변 환경을 감지하고 판단해서 자기가 이제 동작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카의 파급 효과가 뭐냐? 과거에는 자동차 산업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이쪽 산업에 등장 안 했는데, 요즘 이 기술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소프트웨어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뉴 플레이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뭐 구글, 애플, 우버, 바이두 등이 나오고요. 그거는 뭐 인공지능 사물 인식 기술이 핵심 기술을 부상했기 때문이고, 스마트카의 뭐 파급 효과로 이제 뭐 두 번째 꼽는 게 이제 사회적 비용 절감. 보험 시장이 더 이상 아마 필요 없게 될 거라는 이제 예상도 있고요. 대신에 관련 연관 산업도 이렇게 더 이쪽에 호황을 맞게 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뭐 미디어 산업이라든지, 차 안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다른 거를 해야 되잖아요.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영화를 본다거나, 물류시장, 물류비용 감소, 물류시장이 형성되고, 뭐 카쉐어링, 뭐 공유경제 비즈니스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카의 이제 관련 분야가 어떤 것이냐, 이거는 이제 직업이랑 연결짓기해서 먼저 이제 보는 건데, 개발 및 제조 쪽에서는 뭐 라이다, 레이다, 그리고 뭐 카메라, 뭐 센서 같은 걸 통한 뭐 감지 쪽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판단을 도와주는 이거 인공지능, 알고리즘 같은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작을 도와주는 전기 제어 장치, ECU가 또 중요해지는 거고요. 스마트카가 실제로 운행되기 위해서 어떤 쪽에 이제 또 이제 필요하냐, 그리고 뭐 도로 정비, 스마트 페이퍼먼트 해갖고 이제 그 밑에 도로에 이제 뭐 와이파이라든가 뭐 차량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센서들을 이제 달아야 되는 거고요. 초정밀 DB, 그 지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거고, 또 V2X 해갖고 뭐 커넥티드 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 대 차량, 뭐 차량 대 신호등 간의 어떤 통신, 이런 게 중요해지고, 또 신호 체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우리가 예전에 봤던 빨간불, 파란불, 이게 세 개의 신호등은 더 없어질 수도 있어요, 미래에는. 그래서 이 분야에 어떤 직업들이 나올 것이냐. 그래서 그 센서 관련해서 뭐 이미지 센서 개발자, 뭐 라이다, 레이더 개발자들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알고리즘 관련된 설계자들이 또 필요할 테고, 또 이제 그 구동계 제어계 개발 엔지니어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휴먼카 인터페이스 개발자라든가 고성능 ECU 개발자들이 필요하고요. 그 운행 분야에서는 뭐 신교통체계 구축 엔지니어에서 뭐 도로관리자, 시로관리자 등등이 있겠고, 지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POI 데이터를 이제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 지도 설계자, 관리자가 필요할 테고요. 그 V2X를 위한 통신 및 데이터 관리자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가상현실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실제가 아닌 이제 환경을 이제 오감으로 체험하는 해서 보통은 이제 게임이나 이제 영화로 많이 생각하실 텐데, 이거는 이제 놀랍게도 최근에는 이제 교육, 뭐 군사, 의료,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소셜 네트워크 쪽에도 많이 접목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VR의 파급 효과에서 이제 미디어 산업 구조가 뭐 1인 미디어, 그리고 언디맨드로 이제 개편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시청 행태가 이제 그 소파에서 이제 이렇게 뒤로 이제 제껴서 보다가 이제 몰입하는 린 포워드형으로 이제 바뀔 것이다.
그리고 가상 현실의 이제 관련 분야를 이제 CPND로 나뉘어서 보면은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는 카메라, 360도 카메라든가 뭐 라이트 필드 카메라가 이제 중요한 것을 보고 있고, 또는 소프트웨어, 그래서 3D 그래픽 툴, 뭐 공간 스캐닝, 영상 인식, 인공지능 등이 중요한 것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 입력기에서 3D 스캐너 등이 중요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정선 분야에서 플랫폼 뭐 앱스토어나 이제 오버 더 TV 뭐 플랫폼이 중요한 것을 보고 있고, 또한 이게 이제 그 2차원적인 영상보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그 네트워크 전송 기술도 앞으로 발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콘텐츠 소비 측면에서는 그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갖고 뭐 가장 이제 덜 발전적인 형태는 이제 핸드폰을 부착해서 봐야 되고, 아니면 이제 그 스탠드 얼론 해갖고 독립적으로 되는 형태가 됐고, 이게 미래에 발전하면 이제 홀로그램이라든가 또 다른 디스플레이 기술로 이제 대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직업들을 보시면은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뭐 VR 촬영 장비 개발 엔지니어, 그리고 VR 제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등이 있을 테고요. 플랫폼 정선 분야에서는 이제 VR 플랫폼 구축 운영자, 뭐 VR 네트워크 관리자 등이 있을 테고, 콘텐츠 소비 분야에서는 VR 재생 디바이스 개발 엔지니어, 그리고 뭐 특화 직업해가지고 뭐 증강현실 등을 이용해서 뭐 전문 이사, 뭐 전쟁 때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공장에서 좀 효율적인 동선이라든가 작업 지시를 위해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3D 프린팅인데요. 이게 과거에는 이제 이거를 절삭 방식으로 이제 제조를 했는데, 지금 이제 3D 프린팅은 적층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파급 효과는 밸류 체인이 통합될 것이다. 과거에는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제조하고 어떤 이렇게 운송을 해가지고 리테일러한테 보내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되고 집에 있는 3D 프린팅을 통해서 아이디어 통해서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그 자동차 만들 때 보통은 2, 3년 걸리는 그 프로세스가 45일로 줄어든 걸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 분야는 뭐 3D 프린팅 개발 제조 분야에서 뭐 그 하드웨어 분야,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 모델링 툴, 뭐 CAD 이런 게 중요하고요. 또 이쪽엔 또 소재가 핵심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조금 더 강성 있는 금속들 어떻게 3D 프린팅에 접목할 것이냐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고요. 활용 분야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이제 좀 이렇게 비싸고 한두 개만 만드는 항공 우주 쪽이 많고, 또 위료 분야,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분야도 있고, 이게 조금 더 대중화되면은 전자소비재 쪽도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직업들은 미래에 어떤 직업들이 생길 것이냐, 그러면은 그 개발 및 제조 분야에서는 조형 방식, 뭐 기구 설계, 기계 엔지니어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뭐 CAD, 3D 프린트 제어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도 필요할 테고, 그리고 소재 전문가도 마찬가지로 유망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 분야에서는 뭐 시제품 디자이너, 그래서 어떤 디자인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팔 수 있는 이렇게 파일들을 다운받을 수 있게 팔 수 있는 디자이너가 이제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고, 또 3D 프린팅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공장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로 취업 유발 효과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개 산업을 이제 요약하자면은 이쪽 유망 산업이 이제 단기간에 빠르게 산업 규모 및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고요. 연평균 이제 23% 증가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가 전체 부가가치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 1.7%인데 이쪽 분야들은 지금 거의 3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소프트웨어 직종 관련자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타산업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보이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기존 산업하고 이제 신산업을 나눠봤는데, 기존에 없어지는 일자리를 적게 없애지려고 하려면은 소프트웨어 활용도를 늘려야 된다. 그리고 신기술을 접목시켜가지고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내용이고, 신산업 분야에서는 뭐, 일단은 뭐 정부의 이쪽 새로운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원천 기술 확보가 필요할 것 같고, 또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 생태계, 특히 M&A, 그리고 기술 매각이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력 측면에서는 재직자 쪽에서 이제 비전공자의 소프트웨어 직업 전환이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공급자 중심인데 이거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인 하나하나를 아이디를 줘가지고 이거 평생 동안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신규 교직자한테는 소프트웨어 리터러시, 즉 기초적인 소프트웨어 언어를 읽고 프로그래밍하는 능력을 이제 키워줘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이제 초중고 정규 교과적 채택 및 교과 과정을 이제 강화해야 되고요. 높은 수준의 소프트웨어 공학도를 양성하는 어떤 교육 정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도전과 실패를 용인해 줄 수 있는 어떤 창업이지. 새로운 일자리는 새로운 기업에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우리 젊은 층한테 창업의 의지를 제고할 수 있는 이 정책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